안녕하세요 여러분, 빙빙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고민 상담 시간이고요.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쇼핑몰을 창업하고 싶은데 쇼핑몰을 해본 분이니 조언을 얻고 싶어요. 쇼핑몰 사장의 하루 일과와 장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버티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쇼핑몰을 한 4개월? 5개월? 이제 반년 좀 안 되게 해봤잖아요. 일단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냐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꾸준히 월화수목금 해야 되는 거는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 보내는 거, 그리고 제품들 정리해가지고 포장하고 도매 사입한 제품 다림질하고 깨끗하게 하는 정리 작업들이랑 옷 사진 촬영한 거 상세 페이지 작업하는 거 있고, 그리고 뭐 제품 컷 찍는 거 있고, 밤에는 이제 동대문에 사입을 갑니다. 또 이제 시간 남을 때는 옷 촬영하고. 이런 게 주로 하는 일들인데 쉬운 일인데 짜지구리하게 할 일이 진짜 많아서 쇼핑몰을 하면 정말 시간이 없어. 주말 할 것 없이 일을 해야 되고, 장사가 안 될 때 버티는 방법은, 제가 장사가 안 돼서 적자를 계속 봐서 망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그 방법은. 버티는 방법? 제 생각에는 한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월을 정해두고 이 기간만큼은 버티겠다, 투자 개념으로 가겠다 하는 기간을 정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어쨌든 힘든 게 뭐냐면 내 시간을 갈아내는 거잖아요. 요즘 어디 가서 알바만 해도 최저시급으로 200 이상은 받는데 이거를 하면 나의 노동에 대한 돈도 안 나오고 투자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 현타가 오는 거거든요. 대충 한 달에 300 정도 이상을 잡아보고 여유자금을 책정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쇼핑몰 성공하신 분들 진짜 엄청 존경하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말로 듣는 거랑 자기가 해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경험이니까 이것도 다. 그래서 안 좋은 경험이란 거는 세상에 없는 것 같고, 소액으로 짬짬이 시작해도 되고 투자만 할 수 있다면 투잡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 그리고 두 번째 고민.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둔 25살 여자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고민은 친구 관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친구의 절대적인 수가 적어요. 중고딩 친구 포함 3명에서 5명 정도랍니다. 학창시절에는 오히려 친구가 정말 많은 편에 속했고 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 너무 편한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재수를 하고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듯한 친구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여 손절하였고, 또 다른 친구는 나 혼자 좋은 학교에 간 게 배 아프다며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멀어지기도 하고 졸업 이후 몸이 멀어지니 서서히 연락이 끊기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의 진짜 고민은 이러한 인간관계로 인해 자존감에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미움을 받는 타입인가? 하는 고민들이 쌓여 스스로에 대해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남아있는 친구들이 떠날까 두렵기도 해요. 새로운 관계에서도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또 미움을 받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문제점은 남친과의 시간에 치중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잘 못 챙기는 것,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시간을 쓰는 것,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 나를 찾아주길 바라는 것. 맞네요. 키키키. 세빈님은 이러한 고민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인간관계를 어디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주세요. 일단 친구의 절대적인 수가 적다 하셨는데 지금 중고딩 친구 포함 3명에서 5명이라 하셨잖아요. 저는 요거 정도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진짜 내 사람만 곁에 두고 점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짜 믿을 친구 1명, 2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5명이면 저는 진짜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근데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환경에 따라 사람이 변하는 거는 진짜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 관계라는 거는 저는 물 흐르듯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교에서 가르쳐주듯이 계속 머무르는 건 없어요.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각자의 입장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흘러 보내줘버려요. 그러면 저도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물 흘러가듯이 변하는 관계에서 남 탓 혹은 자기 탓,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불안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이제 두 번째, 남친을 만나다 보니까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못 쓴다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모든 걸 다 잘 챙길 수 없어요. 100% 고루고루. 어떤 관계에 집중을 하면 다른 관계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가정이 생기니까 친구들과 예전만큼 어디 놀러 간다거나 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또 결혼을 하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애도 남자친구를 사귄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못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 할당량만큼 가져와서 내 남자친구한테 할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랍니다. 남친을 사귀는 걸로 인해서 주변을 잘 못 챙기고 너무 남친과의 관계만 돈독해지는 것 같다. 이거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한 관계입니다. 오히려 남친은 사귀고 있는데 남친이 나한테 서운해. 너는 왜 나랑 사귀는데 친구들 계속 만나러 가고 나한테 연락을 안 해? 이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남자친구랑 연애도 예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 그 사람들이 또 나를 찾아주길 바라는 것? 요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독자님 욕심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도 나에 대한 신경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럽게 얘가 연애를 하니까 너무 자주 불러내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연락을 좀 덜하게 되고 하는 거지 싫어서 독자님을 안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하나를 잃는 게 또 있거든요. 모든 거를 내가 잡고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좀 편안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최근에 이제 등산 모임 나가는 것처럼 독자님도 뭐 운동 모임이라든지 독서 모임이라든지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는 조금 무거운데 일주일 전 갑작스럽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정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으로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은 것도 올해 여름이 마지막이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저에게는 아빠가 같이 찍은 사진도 제대로 된 아빠의 사진도 없다는 걸. 왜 먼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을까? 친구들을 볼 시간에 아빠를 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물려와요. 요즘은 가족을 잃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셨는지 유튜브로 그런 것만 찾아봐요. 아빠가 주고받았던 문자들을 보면서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줬는지가 느껴지고 아빠가 나를 생각하고 사랑해준 만큼 저는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울었어요.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해줬던 그 목소리도 벌써 잘 기억이 안 나요. 내 이름을 어떻게 불러줬는지 나를 보며 웃던 얼굴이 어땠는지도 자식들 키운다고 일만 하시느라 몸도 마음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해외여행을 가본 지도 10년이 더 되었는데 아픈 순간에도 일만 하시다 그렇게 가셨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고 고통스러워요. 저를 너무 사랑해주는 엄마도 계시지만 그것과 별개로 아빠가 사무치게 그리워요. 아예 잊어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조금 되게 무거운 사연인데요. 진짜 죄송하게도 제가 이 사연을 2달 정도 지나서야 지금 제가 이걸 읽게 돼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면 이게 가장 힘들 때잖아요, 마음이. 저는 지금 상상만 했는데도 되게 진짜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니까 갑작스럽게 가서 더 너무 황망할 것 같아요, 진짜. 황망하다라는 단어 말고는 정말 표현이 안 될 것 같고 슬퍼할 수 있을 만큼 슬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의 현재의 내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슬픈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논리적인 방법이나 이성적인 팁보다는 온전히 슬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서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고인에 대한 얘기를 고인을 기억하고 있는 주변인들과 그런 추억을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랑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현실에 대한 것도 자연스럽게 좀 더 받아들여지게 되고 좀 더 건강하게 추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살아 생전에 잘 못해준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해줬어도 후회가 또 남을 것 같거든요. 완전 100% 만족이란 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갑작스러운 거니까 그 누구였어도 예비를 못했을 거고 누구나 다 후회가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어머니랑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버님도 제일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2달쯤 되셨으니까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하게 되고 과거에 엄청나게 고민이고 정말 큰일인 것 같았던 일들이 지나가고 평안한 하루하루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오늘의 지금의 이 큰일 또한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마음 잘 추스리시고 건강하게 어머니랑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졸업하는데 막학기에 취업을 실패했어요. 이제 뭘 하죠? 뭘
뭘 하긴요. 계속 취업 준비해야죠. 막학기에 실패했다고 취업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 주위에 보면 보통 막학기에 사정이 있어서 못해도 졸업 보류를 해가지고 계속 취준을 하더라고요. 계속 취준 힘내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는 그만하는 게 맞겠죠? 헤어져야 할지 고민 중인데 확신이 안 서요. 장기 연애 중인데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해줄까 싶습니다. 연애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래가 보이는 게. 사실 미래가 안 보이면 그만하는 게 맞아요. 헤어져야 할지 고민 중이다. 장기 연애가 참 어려운 면이 있는 게 끝맺음 할 때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좀 더 미련이 더 많이 남고 되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단 말이죠. 이럴 때 방법은 딱 하나,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 상태를 바꿔놔야 돼. 남자친구한테 말해야죠.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혼자 뭐 한 달 정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 정리를. 그러면 조금 머리가 맑아지면서 점차 정리가 좀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 연애를 하면서 이거를 판단하려고 하면 되게 확신이 안 서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정말 다시 보고 싶어지는지, 이 사람의 소중함이 느껴지는지, 반대로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하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 정리를 하면서 확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바꿔라, 체인지해라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인간관계 고민입니다. 보통 20대 여자의 경우 매일 카톡하는 친구가 있는 게 일반적인가요? 매일 일상을 공유하는 연락이요. 20대 중반 정도가 되니 친했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서먹해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럴 친구가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감정도 들지만 잘 극복하고 싶어서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나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가짐은 아까 제가 이렇게 말한 거, 인생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면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생각하시면 되고, 매일 카톡하는 친구가 있는지는 요거는 사바사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매일 카톡하지 않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랑 매일 카톡을 안 했고 그럴 필요를 잘 못 느끼는 사람이고, 저는 좀 가끔 보고 가끔 연락하고 이게 좋은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 보면 매일 카톡하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의 경우라고는 말을 못해요. 보통의 경우가 아니라 요거는 사바사고, 아까 말했듯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연락이 뜸해지고 점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의 뭐 가족이나 남자친구에 여자친구에 집중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저는 사람은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진짜 독고다이다, 이런 말을 제가 평소에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인생은 진짜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주변에 100명이 있다고 해도 외로울 수 있는 게 인생이고, 주위에 한두 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게 마음이 풍족할 수 있는 게 또 인생이거든요. 그 혼자 있는 시간, 고독함을 또 즐겨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독하다가도 갑자기 또 시끌벅적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 순간순간을 그냥 자연스럽게 잘 즐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오히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생 모든 일들을 다 무겁게 받아들이면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세상인데 별거 아닌 것까지 나의 영역에 끌어들여와서 이거를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그땐 진짜 문제가 돼버려요. 인생 사는 거는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정말 다르다. 내가 이게 별게 아니다 해야지 이게 진짜 별게 아닌 게 되고 즐겁게 그냥 지낼 수 있는 거지, 내가 자꾸 문제 삼다 보면 이게 진짜 점점 힘들어져요. 내 마음이. 너무 이 일상의 자그마한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한테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저도 예전에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보면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는 한낱 인간이잖아. 우리가 대단한 신이 아니고 우린 한낱 미물인데 감정적일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도밖에 없고 이런 건데, 그런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내 탓으로 돌려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너무 살기 힘들고, 이 외에도 솔직히 인생 살면서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가 분명히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내가 넘길 수 있을 만한 사안은 넘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울어야 될 때가 나와, 생겨. 그때 울어. 어? 지금 울면 손해지. 지금은 울지 마. 좀 이따 울어. 울 때 울어야지. 지금 울면 아깝잖아. 안 그래? 다음.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되지만 생겨버렸어요. 학교 동기. 이해해보려 했지만 저와 결이 맞지 않고 그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들도 많이 봤고 툭툭 내뱉는 말투들도 무례하게 느껴져요. 나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다. 싫어하는 사람이랑 만나야 하거나 연락을 해야 할 때 빙빙이님은 어떻게 대하시는지 궁금해요. 여러 사람 앞에서 굳이 싫어하는 티를 내고 싶진 않은데 표정 관리가 어려워서 고민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례한 사람에게 내가 친절할 필요는 없으니까 친절을 베풀지 마시고 기본만 하세요. 최소한의 필요한 대화만 하면 될 것 같고 친절하지 말고 기본만 하는 게 대체 뭘 하라는 건가 싶죠. 저도 편집하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냥 친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친절해요. 이때의 친절함은 을의 생존 전략이나 타인의 눈치를 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여유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요. 그들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고 몸과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죠. 같은 이유로 동시에 단호한 면도 가지고 있어요. 사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상대에게 아쉬움은 없기에 선을 함부로 넘은 사람에게 언제든지 단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라 라는 말을 들어와서 싫은 소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대신 본인이 혼자 끙끙 앓고요. 사실 내가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곤란하게 만든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친절함이 아닌 단호한 친절함을 갖추어 보세요. 나는 나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 사람이랑 이제 연락을 해야 되니까 고민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연락들에서 감정을 빼고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미션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영원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다행인 거는 학교 동기라서 어쨌든 이 사람과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영원히 보는 거 아니고 졸업하면 안 보는 거잖아요. 근데 1학년이라고 하면 또 너무 많이 남았긴 하다. 고학년이 아니라 저학년이라고 하면 볼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진짜 힘들겠다. 그쵸? 표정 관리가 어려워서 고민이다. 여러 사람 앞에서 굳이 싫어하는 티를 내고 싶지는 않다. 싫어하는 티라는 게 막 엄청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까지가 아닌 이상 해야 될 말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 좀 차갑다 할 수 있는데 차갑게 대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무례하고 싫은 사람한테 내가 막 살갑게 대할 필요는 없잖아. 그쵸?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 시간 한정적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가 괴로워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는 내 할 일 잘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 감정 소비하지 않는 것, 소모하지 않는 것. 이게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하자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초반에는 미워하고 막 뒷담도 까고 얘기하고 해요. 그러면 그때 잠시는 풀리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미워하는 감정에 그 행위에 내가 거기에 말리게 돼요. 점점 더 집착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게 나를 갉아먹는 행위거든요. 아무리 미워해봤자 내가 그 사람한테 당당하게 왜 이렇게 무례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그러고 점점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에 계속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만. 그러니까 가시가 돋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러면 그 가시가 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쌓여서 내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 가시가. 오히려 내가 더 상처받고 내가 더 스트레스 받고 막 뭐 학교 가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나중에는 점점 내 생활이 말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억울하잖아요. 나에게 소중하지도 않은 그 사람 때문에 내 일상이 무너지고 내 감정이 이렇게 휘둘리는 게 억울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미워하는 거를 초반에는 미워해도 되는데 그러다가 점점 이게 심해질 때가 온다고 본인이 분명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오면 이거를 내가 미워하는 게 나한테 좋은 게 일도 없구나. 오히려 그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저 새끼는 그냥 그런 새끼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고 상종을 안 해야겠다. 내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것만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을 좀 빼버리세요. 그러면 오히려 좀 나을 거예요. 그런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제일 소중한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1순위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쉬워질 수 있거든요.
나의 마음에 상처를 가하는 그 나머지 것들은 무시하면 되고 그런 무례한 사람들에게조차 친절하게 굴 필요 없어요. 차가운 표정을 하세요. 그 사람도 느껴야죠. 제가 저렇게 무례하게 하는데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티를 안 내는 게 그게 현명한 사람 아닐까?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 노노노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지키면서 선을 잘 그어요. 이런 말은 선 넘은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선 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내 마음을 쓰지 말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제일 현명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어땠을까요? 괜찮았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